여러분, 유튜브에 아무리 부업이라고 검색해봐도 일반 직장인이 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은 시간이 적게 들고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직장인이 월에 50만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부업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우사키입니다. 여러분, 부업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몇천만 원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인의 어떤 본업이 있으시고 그 수익 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월에 한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의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부업을 검색해 보면은 진짜 직장인이 하루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썸네일은 하루에 부업으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부업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럴 거면은 그냥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정말 믿을 만한 분야 위주로 제가 조사했고 직접 해보면서 진짜로 직장인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내 투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불법이나 애드센스, 체험단,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괜찮은데 진짜 몰라서 못하는 부업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부업을 선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도록 재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출퇴근을 소요하는 시간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으면 전 안 된다고 봐요. 부업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돈만 벌 거였으면 그냥 쿠팡 플렉스를 가거나 대리기사 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노동 강도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내가 육아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 내가 묶여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업들로 선정을 했고, 내가 인플루언서여야만 할 수 있거나 어떤 디자인이나 마케팅 아니면 영어 능력 같은 거 이런 게 능력자여야만 하는 그런 부업들도 제외시켰고요. 당연히 불법이나 사기 같은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업 중에 하나가 사진 촬영 부업입니다. 이거는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강원 속초시에 사진 작가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10만 포인트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블로그에 올라갈 사진을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촬영해가지고 이걸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업을 하게 되면은 매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체험단인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장점도 똑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1000장에서 2000장 정도를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좀 사진 각도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금은 사진 촬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썸네일 사진 정도로는 내가 찍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좀 잘 찍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레퍼런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또 음식 사진 같은 거는 여성분들 워낙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장비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신경 써서 찍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단점은 뭐냐면 체험 가능 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음식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체험단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사진을 1000장에서 2000장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사람이 좀 한산한 시간대에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후 한 2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부업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리뷰노트에서 저는 이걸 찾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뷰노트라는 곳에 가시면은 체험단 검색이 있고 여기서 사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셔서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집글이고 10만 포인트 10만 원이고 그리고 음식이 제공됩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뭔가 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작가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쏠쏠하게 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경쟁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월화수목금 체험 가능률도 나오고 체험 가능 시간 오후 2시네요. 이때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썸네일 사진처럼 잘 찍으시는 분들만 신청이 바란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미 음식은 다 DP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별도로 어떤 DP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진의 구도나 각도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션은 뭐냐면 일단은 방문 전에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아이폰은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2000장을 찍되 내부 외부 음식 사진 이런 비율로 찍어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고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촬영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가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뭐 강원도 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겸사겸사 가야 된다 하실 때는 이런 걸 신청하셔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죠. 이런 사진 촬영 알바는 매일매일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이런 업체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연락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먹고 사진 촬영하시면은 10만원, 그 많을 때는 이제 15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업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부업은 원고 작가 부업입니다. 혹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거를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뭐냐면 병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직접 쓰지 않고 또 다른 원고 작가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맡아주는데 그런 것들을 맡아주는 게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고 그 부분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또 밑에 원고 작가를 두고 초안을 작성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요. 초안은 원고 작가가 쓰는 거예요. 원고 작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원고 작가가 처음에 건당 한 5,000원에서 많으면 한 2만원까지 이렇게 받아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 대행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컨펌을 하고 광고주 허락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행 업체가 맡기는 원고 작가를 알바로 지금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불 대행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 브랜딩 블로그 포스팅 작가님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고 내용이 눈썹 문신, 두피 문신, 입술 문신 등 반영구에 대한 내용이래요. 반영구 하는 그런 어떤 매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진이나 원고 가이드를 줄 테니까 한 달치 브랜딩 스케줄을 제공해서 우리가 글을 작성해서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 원고 작가가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면은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를 계속 보잖아요. 그쵸? 이거는 초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쪽에 관련된 어떤 학원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강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보성 글들을 계속 씁니다. 블로그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초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소개,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겸사겸사 블로그에다가 공부하는 겸 올리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좀 애견 쪽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분양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강아지 분양, 부산 애견샵, 분양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애견샵들은 내가 광고를 하려고 글을 쓴다기보다는 정보성 위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고 작가들은 보통 AI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요. 왜냐면 AI를 쓰게 되면은 유사문서에 걸릴 수도 있고 글이 생각보다 밋밋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내가 자료를 찾을 때 그럴 때는 꼬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만들어서 문단을 나눠가지고 글을 작성할 때는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저번 영상에서 레이저 시술 받는 그런 글을 AI로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단점은 있는데 일단은 정보를 찾으면서 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원고 작가는 생각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는 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병의원 쪽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후기성을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례를 보여주거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모르고 어쩌다가 내가 대행사의 일감을 받았는데 좀 이런 쪽일 수 있잖아요. 나는 몰랐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제 내가 의료법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위험한 분야는 처음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이 아니더라도 대출, 코인, 주식 이런 쪽의 작가들이 돈 때문에 글을 좀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정보성 글이라고 해도 좀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엮일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초보 분들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부동산, 뭐 애견 아니면 돈 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련해서 정보성 글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원고 작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프모아나 투잡커넥트 사이트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모아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작가 모집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고 작가님들을 모집하는 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눌러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험사정사 원고 작가 1명 구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이런 쪽에서 후기성 원고가 아닌 전문성 원고만 받는다.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퀄리티 높은 글, 내가 좀 이쪽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건당 13,000원, 2만원 이런 정도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설문지 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올려놓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히 작업해 주실 병원 원고 작가님, 네, 병원 쪽도 되게 메이저죠.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투잡커넥트입니다. 사실 여기를 제일 많이 추천하기는 해요. 투잡커넥트에 딱 처음에 들어오셔서 작업 모집 의뢰 여기 들어오시면은 원고 작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블로그 작가님들 모집합니다 라는 글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셔가지고 모집 중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 관련 블로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복지센터에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해서 거기서 쓰는 정보성 글들을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보성 글을 쓰기가 쉽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작가 1명 하는데 블로그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그리고 고정으로 6,000원. 이건 자당 한 글자당 5원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청 및 연락은 여기로 연락을 달라 라고 하시면 되고, 고정용 작가는 건강이나 복지 관련 정보성 원고 제출 필요하다. 그래서 원고 체크 후에 진행이 확정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면은 글쓰기가 쉽고 거기서 내가 경력이 조금 있으시면은 거의 웬만하면 작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잡으시면 더 좋고, 왜냐면은 글을 쓰기가 더 쉽잖아요. 여기에서도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자당 3원, 4원, 5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 자당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자, 1000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000자를 써야 되는데 자당 4원이다. 그러면은 나는 4,000원을 받는 거고, 자당 5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5,000원을 받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원고 작가를 한 번씩은 또 보시면 좋은 게, 글쓰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부업의 근간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꼭 내가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 아니더라도 모든 콘텐츠에는 작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도 사연 작가들이 있고요. 유튜브에 시나리오 대본 작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수요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부 갈등이나 결혼 생활 사연, 반전 사연 등을 써주실 작가분을 모집을 한대요. 공백 제외 8,000자 이상이고 건당 6만원이래요. 건당 6만원이면은 생각보다 싸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부 갈등, 결혼 생활, 반전 사연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알고 있기도 하고, 좀 소설 같은 것처럼 좀 각색을 좀 잘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여기도 이제 유튜브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가끔 보시면 얼굴이 안 나오고 이미지나 나레이션이 같이 엮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제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동기부여라든지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영상
혹은 카툰 같은 거, 만화가 돌아가는 거, 혹은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목소리를 입히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원고 작가를 따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작가를 따로 둡니다. 제가 이 글을 봤는데 유튜브 12만 정도 되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과학 유튜브이신데. 근데 제가 신상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를 공개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재밌는 것들,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나리오 대본 이런 걸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당 6만원 이상으로 되게 괜찮아요. 이건 한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건당. 근데 이런 것들은 나무위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재밌게 본 게 넷플릭스의 삼체라고, 뭔지 아시나요? SF인데 외계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잖아요. 페르미의 역설 같은 게 있고 어둠의 숲 가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설들 같은 게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걸 제가 나무위키에서도 찾아보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 과학적인 성향, 좀 뭔가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글쓰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제출하면은 10만원을 벌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한테는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마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기자단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사이트를 광고라고 하실까봐 비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기자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에는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기자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체험단은 내가 제품을 직접 이용을 하는 거고, 기자단은 내가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사진을 주면은 그 사진에 맞춰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내가 블로그를 갖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완전 처음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일상글이 0개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네이버 아이디 한 개로 이렇게 쭈루루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3만원이요. 네이버 아이디 2개면은 6만원, 3개면 9만원,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수익성은 네이버 아이디랑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더 내고 싶어도, 시간이나 노력을 더 들이고 싶어도 네이버 아이디 같은 게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비레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모집 중인 기자단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500원을 받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10분 만에 글 하나 쓰는 걸 보여드렸죠. AI 도움 받고 이러면 진짜 5분 만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보면은 1500 곱하기 23 하면은 34,500원. 여기서 나랑 안 맞는 것들 몇 개 있으실 테니까 조금 빼더라도 한 20개, 그러면은 3만원, 3만원을 그냥 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 있으시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컴퓨터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시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블로그가 일상글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블로그에 익숙해지셨다 이러면은 준체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준체부를 만들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품에 대해서도 기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저품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 저품질이 돼도 되는 아이디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디로는 기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블로그 체험단 용도랑 기자단 용도랑 구분을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알바는 정말 꿀꿀꿀 알바인데 댓글 알바입니다. 이거는 정말 쉽고 가장 날먹, 지금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중에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 최강의 부업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회원가입은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댓글 알바를 모집하는 글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시면은 마미베베는 이제 맘카페 중에서 가장 큰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맘카페들 댓글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글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원고료가 1,500원이고 대신에 조건이 있답니다. 2004년에서 1972년생 여성분. 이거는 마미베베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점은 맘카페에 가입하려면은 이 네이버 아이디가 성별이나 나이 제한이 있다. 이게 좀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투잡 커넥트에서 모집하시는 게 좋아요. 투잡 커넥트 들어오셔서요. 기자단 모집에 보셔서 카페 기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후에 검색어에다가 댓글이라고 적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다른 뭐 게시글 올려주는 그런 기자단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를 육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날먹을 할 수 있는 댓글 알바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댓글 알바 모집합니다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은 되겠죠. 사실 이런 댓글 알바의 유일한 단점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집하는 게 뜨기 때문에 운 좋을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운이 나쁠 때는 계속 선착순에서 밀려가지고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은 이렇게 떴을 때 내가 신청을 하면은 아마 그 다음번에 단톡방에 초대가 되거나 다시 나한테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오픈 채팅방 이런 데에 들어가셔서 부업이나 댓글 뭐 알바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바이럴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바이럴 부업 같은 그런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그 단톡방에 속해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모집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맘카페만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거의 모든 카페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맘카페가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도 있고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누구나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가능한 거는 맘카페가 제일 만만하다. 대신에 나이나 성별 이런 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런 부업을 하기가 되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부업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겸직 금지 회사다. 그래서 부업을 하는 게 좀 무섭다. 부업하면 회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주를 주는 곳에서 주민번호 같은 걸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인데 이런 거 줘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3% 원천 징수는 떼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주시는 곳도 있고 떼고 주는 곳도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은 다 3.3%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결국 회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를 통해 가지고 뭘 알아내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겸직이 금지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좀 벌었다는 거를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은근히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분들이 이제 내부 신고로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걸 전부 다 조사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있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내 동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내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저번 영상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 만약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년도에 2025년 5월 달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유튜브 보고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좀 번거롭긴 한데 어플이나 이런 거 통하면은 한 10분이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부업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부업들이 다 떠돌아 다니는데요. 다들 다 좋은 부업들이고 다 각자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업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부업들이거든요. 그냥 컴퓨터 바로 켜고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서 연락을 받은 게 이미 제가 해봤는데 돈을 이만큼 벌었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도 달렸고
말이었고 저한테 카톡이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질문 더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유 시간이 훨씬 더 크다 하시면은 저는 스마트 스토어 쪽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하기에 너무 좋은 것들, 뭐 출퇴근하면서 하기에 너무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선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영상을 접하시면은 당연히 낯설고 좀 두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해보시면은 금방 적응을 또 하게 되고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한번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도전해 보시면은 너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겠다, 난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런 걸 초기에 세팅을 해주는 바이럴 부업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제가 기회 되면 또 하나씩 아예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걸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